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깐추리 오빠, 깐추리 형 천만입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연휴 동안 잘 푹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또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거로 제가 항상 늘 감사함을 느낍니다. 항상 잘 들어주시고 제 의견이 제가 말하는 게 대해서 여러분들 정답이 아니에요. 또 제가 간혹 보면은 쓴소리를 하면은 또 그 내용에 대해서 거북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 사람마다 이제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막 그러려니 이해해 주세요. 왜냐면은 제가 또 겪어보고 좀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내가 좀 약간 질타를 합니다. 질타를 하고 쓴소리도 합니다. 근데 본인이 생각과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음, 저 잘하면 또 칭찬도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다 해가지고 또 그 소리 들었다고 또 구독 끊고 나가고 사람이라는 게 참 단순해요. 그런 거 하여튼 그런 갱년이야. 근데 난 서로 소통하면서 뭐 이야기를 주고받고 상대방이 서운한 이야기가 있으면은 뭐 논리적으로 저한테 잘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제가 보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테니까 너무 또 제가 제 이야기 한 거에 대해서 너무 또 이렇게 막 가슴 아파하지 마십시오. 제가 좀 쓴소리 많이 합니다. 간혹 보면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내가 막 잔소리도 합니다. 막 까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잘못된 거에 대해서. 왜냐, 국민으로서 이제 비판 의식을 갖고 하는 거예요. 건전한 비판은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면 정책적으로 잘못됐으면은 누가 그걸 잘못했다고 지적할 줄도 알아야지 무조건 뭐 옳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 해서 매번 뭐 비판은 안 좋겠죠. 그러니까 목적 없는 비판은 그런 것도 맹목적인 비판은 절대적으로 삼가해야겠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되면 좋겠고. 그리고 요즘 보니까, 주위에 좀 아프신 분들이 많아. 죽겠습니다. 뭐, 오프라인도 그렇고, 온라인도 그렇고, 아픈 분들이 많아요. 많고,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픈 분들이 많아. 마음도 아픈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요. 이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어떤 땐 좋다가, 어떤 땐 슬프다가, 어떤 땐 아프다가, 괴롭고, 쓰라리고, 그게 이제 사람인 것 같아요. 사람은 어째 뭐 늘 한결같이 뭐 즐겁겠습니까? 그게 힘들죠. 항상 즐거운 마음, 평안한 마음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 이거는 뭐 성인군자 아닌 이상은 힘들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뭐 도를 닦지 않는 이상은 힘들어. 너무 변동폭이 심하죠. 어쩌면 주가 변동폭보다 사람의 변동폭이 그 마음의 그 심적 변동폭이 더 클 거예요. 그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마음만 잘 다스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이제 거기서 모든 병들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 스트레스도 받고. 하여튼 제 주위에 아프신 분들이 있다면은 빨리 큐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제가 영상을 남기고 저도 이제 술 한잔 하러 가야겠습니다. 요즘 막 짜증나는 일이 있어서 저도 스트레스를 풀어야겠네. 이거 술 먹으면 안 되는데 갑자기 저녁도 먹고 늦은 저녁을 먹이기 때문에 막걸리 한 잔을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거 왠지 배신감을 당하는 느낌이 있어. 하여튼 저도 이제 약간 스트레스를 푸는 차원에서 막걸리 한 잔 마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이제 또 한번 이제 또 다음 주죠. 이제 다음 주 한번 증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봐야 하지 않겠나 합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 주에는 주식시장이 이제 코로나 그 엔데믹이에요. 그 전환 기대감이 있어요. 전환 기대감이 있고 그 가운데 보면은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그 긴축 우려가 약간 지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그 긴장도 현재 고조되고 있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증시에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러나 그 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 전환 움직임이 빨리 움직이고 있어요. 전환 움직임이 빨리 움직이고 있다. 위드 코로나.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의 소비 심리 개선이 약간 기대되는데, 국내적으로 봤을 때 그 방역적으로 완화가 되겠죠. 완화가 되면서, 내수 소비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슬슬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코스피 예상 밴드를 한 2650에서 2830 정도로 잡는 것 같더라고요. 2650에서 2830 정도. 일단은 그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해서 한 2.5포인트 정도 내렸죠. 2747.71로 마감을 했는데 지난 10일에 외국인 순매수세 확대에 따라서 2770선까지 회복했던 지수였던데 이게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연속으로 매도하는 거야. 순매도 하다 보니까 2740선까지도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일단 상승세 꺾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주식장은 그 연준의 그 긴축 기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그런 긴장감, 이게 또 변동성이 크지 않겠나 그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일이 오는 16일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자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철수 공고를 내리고 있다. 그리고 우리 외교부도 TF를 구성했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 그리고 철수 등의 대응 방안을 현재 뭐 강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 10일 발표된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해서 7.5% 상승해가지고 시장 전망치를 상회를 합니다. 그래서 1982년 2월 이후로 40년 만에 최대 상승률이에요. CPI가. 그러다 보니까 그 센트리스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소비자 물가 그 발표 직후에 그 외신 인터뷰에서 그렇게 해요. 3월 미국 그 FOMC에서는 50bp 이상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 그렇게 발언을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의 강도 높은 긴축 전망이 다시금 주식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이제 불거질 우려가 크고 있고, 향후에 또 물가 둔화를 염두에 둘 수 있는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 그럽니다. 16일에 발표되는 그 중국의 1월 소비자 물가 지수 있어요. CPI가 또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있는데 이 예상치도 전월보다 둔화되면서 물가 영향에서 벗어나는 그 증시 흐름에 힘을 실어줄 것 같다. 그렇게 판단들을 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 코로나 그 국내 신규 확진자가 5만 명을 넘었어요. 그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은 세계적으로 이제 코로나 정책이 이제 변곡점을 맞고 있고 유럽 국가들은 속속 오미크론 그 확산 초기 그 잠시 주춤했던 그 위드 코로나로 전환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이번 주 백신 패스 의무화를 해제하기로 하네요. 그냥 아예 패스 없애버리고 영국은 이르면 이달 중에 확진자의 자가격리도 없애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도 그 엄격한 방역 수칙을 시행해 오던 주정부들이 잇따라 방역 조치를 완화하고 뭐 뉴욕, 뉴저지,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등 이렇게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화 방침 해제를 밝혀요. 이제 마스크 안 써도 된다. 한국도 방역 정책을 재검토 중인데 밀접 접촉자 추적을 완화시키고 QR코드, 전자 출입 명부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명부 작성 해제 등이 논의 중에 있고 하여튼 그 위드 코로나 전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이 점에서는 성장주 대비 경기 민감 가치주의 이제 긍정적인 그런 시장 환경이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도 봐도 내수 소비 부양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에 이제 베팅하기보다는 업종별 차별화를 가져라, 집중해라. 이제 그렇게 추천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주 리오프닝 관련 분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포스트 코로나 성장 기업에 대한 그 옥석 가리기 다시 진행될 것 같아요. 그 높아진 기대치를 이제 숫자로 증명하는 그런 기업도 있을 거고, 뭐 질병과의 공존을 의미하는 그 엔데믹 이후에도 성장이 지속될 기업들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겠죠. 그리고 연준과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그 발언에 촉각이 곤두서고 있는데 대외 환경을 볼 때 올해 어떤 기업이 성장할지 불분명해요, 지금.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환경을 겪어보지 못한 시장에서 숫자로 성장을 증명하는 기업을 찾아야 돼요. 결국 뭐냐? 실적.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앞으로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 앞으로 지켜봐야 경제지표 15일에 미국의 1월 생산자 물가 나와요. 16일에는 중국 1월 소비자 물가 이게 발표됩니다. 그 17일에는 예정된 1월 그 FOMC 의사록 공개도 증시에 영향을 주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코스피는 아시다시피 뭐 2,747로 마감을 했죠. 상당히 이제 흥미로웠는데 지금 유럽도 보니까 뭐 끝났어요. 마이너스로 좀 이렇게 낙폭을 줄였죠. 영국도 한 0.15%, 프랑스 1.27, 독일도 0.42% 빠졌고 미국도 완전 나락으로 갔죠. 나스닥이 한 2.78%까지 빠졌어요.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다는 겁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썩 좋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잘못 올렸네요.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죠. 지금 완전 거의 떡락을 했어요. 보니까 4.83%나 빠졌어요. 이렇게 빠질 일이 없는데 너무나 빠졌다. 갑자기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보니까. 그래서 월요일 날도 보니까 많이 빠질 것 같아요. 반도체 섹터가 생각으로 많이 빠질 것이다. 지금 보니까 환율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1199.50으로 이제 마무리 졌습니다. 지금 달러 1분에는 115.44엔이고 그 유가는 93.1달러. 유가가 좀 올랐죠?
일본 엔화는 1039.20원 좀 오르고 유로화는 1361.5원 좀 빠지고요. 중국 이엔화가 188.49원입니다. 좀 올라요. 휘발유값 1710.07원 좀 오르고 있고 국제금값 1840.8달러 좀 올랐고요. 국내 금값이 빠졌습니다. 7260.69원 좀 빠졌어요.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금 썩 좋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1점 아직도 9대 좀 더 빠져야 하는데 1.9대에서 놀 것 같고 한때는 뭐 2%도 돌파를 했었어요. 좀 약간 미쳤지 보니까 금리가 하여튼 금리가 지금 좀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널뛰기를 하고 있고 선물 지수도 거의 뭐 많이 떨어졌죠. 다우도 한 1.27, S&P 1.75, 나스닥은 2.98까지 빠졌어요. 많이 빠졌고 러셀도 0.97 빠졌는데 유럽은 더 많이 빠졌죠. 뭐 독일 2.1%, 프랑스 3.14, 영국도 1.1% 빠졌고 유로 1.7, 이탈리아 2.4. 하여튼 유럽도 상당히 안 좋았다. 썩 좋지가 않아요. 삼성전자 주가 흐름이 그렇습니다. 지금 74,900원이에요. 많이 빠졌죠. 생각외로 지금 약간 하향세로 약간 들어가는 건데 다시 또 빠졌다가 다시 또 반등을 했는데 아직 반등을 못 하고 있다. 지금 8만 전자 언제쯤 가냐고 다들 지금 아우성 치고 있는데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조만간 이제 뭐 턴을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뭐 전쟁 난다 안 난다 뭐 그런 어수선한 분위기와 여러 가지 좀 악재들이 좀 있다 보니까 외부적으로 주가가 좀 약간 힘을 못 받고 있는데 잘 버틸 것 같아요. 근데 내일은 왠지 좀 약간 조정받을 수 있습니다. 내일 잘하면 한 1% 정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셔야 돼요. 갑자기 또 개파락 뜰 수 있습니다. 잘 보시고 들어가실 때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딱 들어갔다가 좀 훅 빠졌다가 어느 정도 좀 조정받을 때 그 타임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주도 마찬가지인데 68,900원, 제가 볼 때는 68,000원 선도 장담하기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훅 빠질 수 있으니까. 하여튼 내일은 한 1%에서 한 2% 정도 많으면은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1% 정도에서 흔들리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수량 부족한 분들은 뭐 내일이 기회일 수 있고 가지고 있는 분들은 조금 짜증나지만은 그냥 관망의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요. 너무 주가에 일일비하지 마세요. 자꾸 뭐 본다고 해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슈팅하는 것도 아니고 더 폭락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때 그래서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이 아니라 월요일 날 아침에 뵙도록 할게요.